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 경매 다가구 주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매 권리 분석에 큰 도움이 될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영상을 모두 보시고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 경매가 과열이 돼서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침체기에 몰리지 않았던 것이고 기존에도 인기가 있는 곳에는 수십 명이 몰리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입찰을 멈추지 않는 거죠. 오늘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좌석 꽉 차 서서 입찰 8천만 원 싸게 샀다. 아파트 경매 봄바람이라는 기사입니다. 금액대가 높은 경우에 이렇게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 있고요. 대체로 금매보다도 10% 이상은 싸게 낙찰이 되는 추세라 경매를 배워서 도전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가 예전에 비해서 배우기가 쉬워졌습니다. 5, 60대 분들도 수강을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좀 늘어났는데요. 경매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컨설팅을 문의하시거나 또 이 물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한 준비나 아니면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요청과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2876이고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지어진 건물로 8년 정도 된 비교적 신축급 다가구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서 새로 짓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곳은 앞으로 최소한 20-30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요, 대지 면적이 4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85평입니다. 총 6가구가 있고요. 1층에 이제 상가가 있는데요. 감정가 13억 1230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2번이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 가격이 무려 8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1층 공간은요, 세탁소로 허가가 나 있는데 현재 세탁소로 사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공간 뒤쪽으로 주거 공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로 약 2.7평이 증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4층에 보일러실 등 약 7평이 판넬 지붕으로 덮여 있어서 이 부분도 제시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도면과 달라진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위반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위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제시혜를 걷어내면 되는데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바로 현재 임차 보증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총 7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합치면 무려 10억 4,580만 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최저 가격 8억 4천만 원보다 2억이나 높은 상태죠. 조사되어 있는 임차인 7명의 보증금이 모두 각각 1억 이상씩이 됩니다. 다가구 경매 물건 중에는 이 건처럼 전세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곳들은 이렇게까지 전세 비중이 높지는 않고 월세가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난이 심한 주인들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든 세입자를 전세로 전환을 해서 결국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경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가구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취득한 이후에 이렇게 경매처럼 전세로 모든 세입자를 맞출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셔서 예산에 맞는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총 4층까지 있는 이 건물의 1층은 세탁소 용도로 허가를 받았고요. 2, 3, 4층은 주택입니다. 2층과 3층은 투룸이 2개씩 있고 4층은 분리형 원룸, 즉 방과 분리되어 있는 주방 겸 거실이 별도로 있는 가구가 2개가 있어서 2층부터 4층까지 2개씩 총 6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600m 정도를 걸어 올라오다 보면요, 약간 이제 이 근처에는 언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경빌이라고 하는 곳이 4개의 단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는 4차가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1차 그리고 여기에 2차가 있습니다. 저 뒤에는 오늘의 주인공 3차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어진 지 8년 된 곳이라 외관이 깔끔한 편이죠.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차 공간이 3개라고 나오는데요. 실제 와서 보니까 4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는데요. 총 여기에 3개, 여기에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또 3개, 7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6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 공간, 그러니까 세탁소로 되어 있는 공간도 주거용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7개의 가구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현황상 원래는 없었던, 도면에는 없었던 공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제시외로 조사가 된 공간이거든요. 대부분의 가구들이 좀 손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도 좀 쌓여 있는 상태네요.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는 좀 깔끔한 편인데 여기 좀 관리가 안 된 지가 좀 오래돼서 약간 지저분하게 거미줄이 있다거나 한 것 같아요.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세탁소여야 되는 공간인데 집으로 되어 있죠. 안쪽에 여기가 약간 철이 녹슬어 있네요. 이게 보이시나요? 거미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청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청소 상태 빼고는 이런 이 타일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화면에는. 근데 직접 보기에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얼룩이, 무늬가 얼룩같이 보여서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깔끔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2층 투룸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3층입니다. 3층도 투룸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투룸 중에서 1호가 있는 곳이 약간 더 공간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분리형 원룸이 있는 4층, 이렇게 1호와 2호가 있고요. 여기는 4층에서 올라와 보니까 층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네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가 약간 언덕이 있는 곳이라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가 위치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당곡역 역세권인데다가 당곡 초, 중, 고가 모두 인근에 있어서 교육 환경도 좋고요. 당곡역 인근에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응급실이 있는 서울 보라매 병원도 가깝게 있습니다. 이 백화점 부근에 초고층 건물이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회사가 정말 많이 있고요. 버스로 5분 정도 거리에는 그 뒤쪽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서 가까운 지역에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신림선인 당곡역이 개통되기 이전에도 여의도, 신림, 사당, 구로 디지털 단지 등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정말 많아서 이 지역이 주거지로 꽤 인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지하철도 개통이 되었으니까 서울 시내 어디든 다니기가 훨씬 더 편해졌죠. 다만 역에서 집까지 올라오는 길에 중간 이상 왔을 때 약간 경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임장을 통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있는 다가구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 1월에는 이 근처에 비슷한 평형대의 다가구 주택이 1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슷한 면적의 3층인 매물로 인근에 25년 이상 된 빨간 벽돌 다가구가 있는데 12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억에서 11억인 매물들도 있는데 이러한 건들은 2층인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이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가구 감정가격 13억대가 비싸 보이지가 않지만 여기에서 2번이나 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실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의 권리 분석을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 관련해서 총 7명의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모두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들 모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차인이 아닌데요.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일단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대항력도 없고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서 결국은 1억 이상이 되는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약간 번외의 이야기지만 이럴 때 내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기준까지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금액까지만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세팅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다가구에서는 현재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에 월세 2, 30만 원으로 설정을 했더라면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3,400만 원은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 중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6,600만 원 마저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3,4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했더라면 조금 더 안전했었겠죠.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등기부 등본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21일에 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었고요. 동시에 금융권 대출도 있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면서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 즉 임차권 등기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은 모두 소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된 이후에 별도로 인수해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 끝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현재 1층 공간이 주거가 아닌 세탁소 용도로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 불법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위반 사항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낙찰을 받은 이후에 1층 공간을 다시 주거가 아닌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위반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규모나 위치, 주변 시세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권리 분석 결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다가구입니다. 인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의 가격이 구축 다가구 매물이 12억대였죠. 여기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8년 된 이 다가구의 적정 시세는 최소한 12억 정도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법원 감정가 13억 1천만 원보다도 4억 이상 낮은 8억 4천만 원 수준의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요. 현재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의 전세 매물이요. 내부가 깨끗한 원룸이 1억 3천만 원, 그리고 투룸이 2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월세는 투룸 기준으로 오래된 집이 1,000에 75만 원인 곳이 있습니다. 신축이 5,000에 110만 원인 곳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과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시세 조사도 꼭 반드시 해보시고요. 이런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본인의 자본금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 금액 규모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취득세나 명도비 그리고 수리비까지 고려를 해서 자금이 적절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입찰 가격을 산정할 때 향후에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조금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 낙찰을 받으려고 입찰 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을 해서 시세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생기는데요. 시세 조사하시는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트렌드 옥션에서는 추가 수강료 없이 평생반 수강생 분들하고 이론 수업 이후에 이런 다가구나 빌라, 공장도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임장을 혼자 다니기는 힘들고 선생님들과 함께 다니고 싶은 분들이라면 트렌드 옥션의 수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건 번호 2023 타경 112876 다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자책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쌤이었습니다. 저쪽으로 혹시 화면에 보일까요? 저쪽 방향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의도 63빌딩이 보이죠?